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은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죠. 근데 심지어 투표가 진행 중인 곳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정부 판사, 검사까지 다 뽑기 때문에 개표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투표도 오래 합니다. 지금 거의 이제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바이든이 확실하게 승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거의 박빙이에요. 1% 차이가 안 나요. 그냥 0점 몇 프로거든요. 이거를 보면 트럼프는 질 수 없는 선거였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커밍아웃을 다 하고서는 진짜 총결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여론조사가 너무 불리하게 나오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떨치고 밖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는 참 놀랍게 뭐냐면 자기가 맨날 이건 가짜뉴스야 진짜가 아니야 내가 이기고 있어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동요하면서 이 사람이 약간 이성을 좀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하고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점점 이제 그 보통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정말 선거를 잘못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참모들이 전략이 없었던 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나는 북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분명하게 주면서 바이든하고 크게 붙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아시아계들이 트럼프 쪽으로 몰표를 던졌을 거예요. 트럼프한테 표를 주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나 중국계나 많은 아시아계들이 이 사인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찍던 대로 찍은 거예요. 민주당 찍던 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쿠바나 이런 쪽의 것만 챙기다 보니까는 정말로 자기가 핵심이 한국에 있다라는 거, 이 북핵 문제에 있다라는 걸 트럼프는 스스로 본인이 몰랐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참모들이 너무 바보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너무 억울할 거야,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본인이 패인을 인정하고 내려오는 게 낫죠. 이걸 불복해가지고 민경욱처럼 가면 어쩌라고. 그럼 너무 추해지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돌아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적어도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미국이란 대통령이 보여줘야 될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저께 정경심 교수의 최종 변론하고 검찰의 1심 구형이 나오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분노의 게이지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상황이 맞죠. 이 표창장 이 재판을 가지고 34번의 재판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의 구형이 훌딱해요. 표창장 위조한 게 7년 징역. 사모펀드 벌금 9억. WFM이 이자랑 교재 만들어주고 돈 받은 거 가지고 추징금 1억 6천. 아니 저기 10억 자기 재산 사기당해갖고 날린 사람한테 벌금 물고 추징금 무는 게 뭔 짓을 하는 겁니까? 심지어 사모펀드나 WFM은 정경심 교수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고 이미 조범동 재판에서도 관련 없다라고 다 때렸는데도 이걸 맞춘 거예요, 억지로. 표창장이 국정농단입니까? 얘네가 국정농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맞췄죠. 7억 벌금, 추징금. 국정농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언론이 써주기 딱 좋게 하기 위해서 맞춘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판사가 무죄를 때린다거나 벌금 50만원 때리고 집행유예 때려버리면 야 징역 7년에다 벌금 막 10억씩 했는데 판사가 저랬어? 저거 봐줬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언론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게끔 이게 장치를 한 거예요. 미리 약을 친 거예요. 미리 언론 플레이까지 다 생각하고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것까지를 다 판단하고서는 이 7년을 때려놓은 거예요. 벌금에다가. 이런 인간들을 검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인간들한테 생사여탈권을 맡길 수 있다는 게 진짜 대한민국 너무 위험한 사회예요.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한테 이런 미친 구형을 한 검사들의 이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용곤 부장검사,
이광석 부부장은 2월달에 미리 튀었죠. 강백신 부부장 검사, 김진용, 강일민, 천재인, 안성미, 박종욱, 원신혜, 안문여, 얘네들이 초반부터 정말 온갖 추한 짓을 하고 추태를 보이면서 정말 검사의 진짜 끝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얘네들은. 예.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사람들이에요. 어저께 조국 교수가 정경심 교수의 최종 변론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정말로 가슴이 이게 촉촉해진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정제된 글인데요. 혹시 그 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많이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사건이 잘 이해 안 되신 분들한테 한 방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만요.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최성해 총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총장님이 표창장 발급 사실을 어찌하셨겠습니까? 제가 총장님 몰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제가 왜 총장의 표창장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최성해 총장께서 부산대 말고 경북대 지원했다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라고 답변을 하셨겠습니까? 전 결혼 이후 계속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의 학업을 철저하게 챙기는 극성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모펀드도 제가 뭐가 뭔지 몰라서 전문가 김경록과 공직자윤리위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어 공직자에 있는 제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선택한 것입니다. 10년도 더 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딸아이 입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저는 제 연구실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던 배꼽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하여 당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 자료를 제가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증거인멸 등의 위법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모두 검찰에 압수되면서 예전 10여 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기쁘도 날카로우며 광범위하게 겨눠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일순간 사는 것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시련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전 1년이 넘는 긴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의 누려온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가능성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검찰이 저에게 첩첩히 더 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부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국 장관의 재판,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면서 항상 카프카의 심판이 생각났어요. 재판. 어느 날 갑자기 검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고 넌 기소됐다고 해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은 양복을 입고서는 법정에 나가서 열심히 재판을 준비해요. 왜? 기소가 됐으니까. 자기가 왜 기소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기소됐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파면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저는 정경심 교수가 혹시 내 삶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예외일 수도 있다.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소된 이유들을 찾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잔인한 짓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언론의 진중권 같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이 발기발기 찢겨진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이 몰표를 받은 거는요. 사실은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이 고통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민주당이에요. 왜? 그것을 본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대안으로서 몰표를 줬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논평 하나를 안 합니까? 예, 국감장에서 굉장히 쇼킹한 폭로가 나왔죠. 윤석열의 대검이 작년에 94억을 법무부에서 특활비로 수령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썼는지 보고서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94억을 통으로 한 방에 가져갔대. 그러니까 윤석열이 94억을 가져다가 지 마음대로 쓰고 짬찌통처럼 쓰면서 영수증도 없고 보고도 안 해. 아무도 몰라 어디다 썼는지. 심지어 수사가 굉장히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이거 넘겨줘야 되잖아요. 예, 수사부서에 돈을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 서울중앙지검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특활비를. 그러니까 대검이 윤석열이 지 마음대로 이 94억을 지금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평소에 본인이 20년 넘게 공직생활하면서 저축 하나도 없었죠. 맨날 쓰고 뿌리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술값으로. 저는 왠지 이게 안 봐도 훤해. 야! 100만원! 야, 술값 해. 야, 200만원 너 가져. 너 옷 사 입어. 너 요즘 뭐 바꿔야 되지? 야, 차 사. 난 왠지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야. 여기저기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차기 세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열심히 합법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거 여기저기 순회 공연 다니는 거야. 예, 그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돈 가지고 김용민 의원 말처럼 예,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밥 사주고 다니고 기업의 사주, 언론 사주들 만나고 국진당 의원들 만나고 잘 부탁합니다. 잘 해주세요. 예, 언론사들, 기자들한테 돈 뿌리고 음료수 뿌리고 간식 뿌리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선거운동 하는데 쓸지 누가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이 사람이 어디다가 뭘 쓰는지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이 돈이 청와대의 특활비보다 더 많고 국회에 300명의 특활비 9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1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노릇할 만한 거야. 지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100억 단위인 거야. 100억이 가까운 거예요. 이거 이대로 납둬야 되냐고요. 저는 이 민주당이 매일 이렇게 그 최고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언론한테 이렇게 그 뉴스거리를 던져주지만 이렇게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야 되고 이 180석이 가진 위력은 그냥 언론 플레이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입법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저렇게 저 국가 돈을 갖고 마음대로 저렇게 유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윤호중 위원장이 일단은 문서로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 문서를 어느 정도까지 돈을 썼는지 판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명확하게 이거를 좀 입법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국임당이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막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특활비에 대해서 이미 2년 전에 김진태 의원이 국감장이나 여기저기 기자회견하면서 엄청나게 문제를 삼았어요. 윤석열이 돈 막 쓰고 다녔다. 윤석열 돈줄 막아야 된다. 김진태, 개진태 있죠? 개진태가 무지하게 떠들고 다녔었어요. 2년 전부터. 윤석열 욕하면서. 이렇게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에 대한 의혹을 반부패 2부에 배당했다는 뉴스를 보셨죠. 반부패 2부에 배당했다는 거는 이 사람의 의혹이 상당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거는 반부패 2부에 있는 애들이 다 윤석열 라인이잖아. 그러니까는 윤석열 이 부인을 수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수사라고 하지 윤석열 집 한번 털었나요? 코바나 콘텐츠 한번 압수수색이라도 했나요? 계좌 추적이라도 장모나 제대로 했나요? 사실상 수사라는 명목하에 털어줄 확률도 되게 높죠. BBK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선거에 이슈가 안 됐잖아요. 계속 몇 년간 회자됐기 때문에. 왜? 회자만 되지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게 이명박이 탄생된 이유잖아요. 저는 윤석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JTBC가 이렇게 윤석열 장모나 이렇게 파는 거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순수하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미리 털어주려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진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